현재 사용되고 있는 것과 같은 형태의 어음 수표가 우리나라에 처음 등장한 것은 1932년 조선 민사령에 의하여 일본 수표법이 준용되면서부터라고 합니다. 하지만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어음은 그 훨씬 이전부터 존재하였고 상인들 사이에 널리 사용되어 왔음을 드라마 객주에서 신석주 역으로 분장한 이덕화가 어음을 태우는 장면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어음은 어험, 음표 또는 엄이라고도 불리웠습니다. 조선 후기의 화폐는 상평통보로 부피가 크고 무거워 운송 비용이 많이 드는 등 불편하였는데 어험은 이를 대체하는 기능을 수행하였습니다. 1894년에 조선을 여행한 독일인 헤세 바르텍은 50마르크 가치에 해당하는 상평통보의 무게가 75kg에 달해 이를 가지고 다니려면 나귀 한 마리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어음은 출급어음과 임치어음 두 종류가 있었는데 출급어음은 상품을 구입할 때 금전 대신 발행하는 것이며 임치어음은 금전을 예치한 경우에 그 증서로 발행한 것입니다. 당시 어음은 보통 길이 6 내지 7치, 너비 2, 3치의 종이를 가지고 작성하였는데 어음을 작성하고 나서 가운데를 지그재그 모양으로 잘라 채무자의 이름이 있는 쪽인 남표를 채권자에게 주고 다른 한쪽인 여표를 채무자가 가졌습니다. 남표를 가진 사람이 채무자에게 지급을 요구하면 채무자는 그가 가지고 있던 여표와 맞춰 보고 어음에 쓰인 돈을 주었습니다. 다만 어음을 절단하여 쌍방이 보관하던 방식은 조선 말기에 이르러 도장을 사용하게 되면서 없어졌다고 합니다. 초기에 서울의 시전 상인이나 개성 상인 등 대상인을 중심으로 발행, 유통되었던 어음은 19세기 이후에 접어들면서 일반 상거래는 물론 화폐를 동반한 다양한 거래에 보편적으로 이용되었습니다. 황현의 매천야록에는 고종이 매직을 하면서 그 대가로 받는 어음이 장안의 대상인인 배동익의 어음인지를 확인하고 나서야 받았다는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어음은 거래 당사자 사이에 신용을 토대로 하는 일종의 신용화폐입니다. 그 토대인 신용이 무너지면 유통성의 확보 및 이에 따른 거래의 안전을 본질로 하는 어음제도는 존립하기 어렵습니다. 앞서 본 매천야록에는 역관으로 동지사를 따라 청나라에 갔다가 억울하게 죽을 뻔한 사형수를 살려준 보은으로 후일 조선 제1의 거부가 된 이덕유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거부 이덕유의 신용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당시 임금이 중국에 재물을 쓸 일이 있으면 이덕유에게 어음을 받아보냈고 청나라 장사꾼들도 임금의 옥새보다 이덕유의 어음을 더 믿었다는 이야기를 통하여 짐작할 수 있습니다. 1903년 한반도를 여행한 러시아 사람 바칠라프 세로세프스키는 코레아 1903년 가을이라는 책에서 임치어음이 사용되는 구체적 사례와 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자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대출기관이 전무하다고 해서 그와 유사한 기관을 세울 능력 자체가 없다는 말은 아니다. 한국인들은 쿡의 수표책에 결코 떨어지지 않을 만큼 매우 지혜로운 여행판을 개발하였다. 모든 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면서 처음 묵게 되는 주막주인에게 돈을 건네주고 영수증을 받은 뒤 이후부터는 그것을 돈 대신 사용하는 것이다. 이후에 주막주인들은 영수증에 여행객에게 받아야 할 숙박비나 식대, 그리고 기타 사소한 물품비를 표시해둔다. 마지막에 머무르는 주막주인은 여행자의 영수증을 받고 남은 돈을 내주게 되어 있다. 이 모든 것이
한반도 전역에 걸쳐 이미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뛰어난 재정 조직, 그리고 주막주인들의 훌륭한 부기 능력을 보여준다. 여행객이 규칙을 어기거나 돈을 악용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외국인의 눈에 비친 우리 선조들의 신용을 전제로 한 합리적인 상거래 문화와 정직한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어음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차츰 그 유통을 둘러싼 폐해도 나타나기 시작하여 어음을 제때 지불하지 않거나 처음부터 어음금을 지불할 의도 없이 어음을 발행하는 어음 사기 사건이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증명하듯 1898년 9월 24일부터 일주일간 한성재판소에서 이루어진 민사재판 6건 중에 4건이 어음 사기 관련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적법하게 유통된 어음에 대하여 어음 소지인이 어음을 소지하고 이를 제시하는 한 어음 채무자는 어음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급기일에 틀림없이 지급되는 것이야말로 어음의 생명입니다. 은행도 약속어음이 지급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어음 소지인이 만기일에 어음금을 지급받으려면 만기일 하루 전에 제시은행에 소지하고 있는 어음을 예입하여야 하고, 제시은행은 위 제시받은 어음을 예입받은 다음 날, 즉 지급을 할 날 어음교환소에 제출하는데 이를 교환회부라고 하며, 이것이 법률상 어음금 지급 요건으로서의 지급 제시입니다. 지급은행은 제시된 당일 어음을 교환소에서 수령하고, 교환 회부된 모든 어음은 회부된 당일 결제됩니다. 이렇게 어음이 교환 회부되어 결제되면 이로써 일단 교환 절차가 끝나게 됩니다. 주목할 것은 위 차액 결제 시에는 이후 부도 반환될 어음도 일단 포함된 채로 계수상 일괄 처리된다는 점입니다. 일단 교환 절차가 끝나고 다음날 부도 반환될 어음이 하나도 없으면 이로써 교환 절차가 종결되지만, 지급은행이 수령한 어음들을 조사하여 부도 사유에 해당하는 어음이 나오면 그런 어음에 관하여 부도 반환 절차로 넘어갑니다. 지급은행은 부도 사유에 해당하는 어음이 있으면 이에 대하여 미결제 통보, 부도 통보를 거쳐 위 어음을 제시은행에 반환하고 제시은행의 계좌로 넘어갔던 어음금 해당액을 회수합니다. 어음 교환소 규약 및 세칙상의 부도 사유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예금 부족, 무거래, 사고 신고서 접수, 위조 변조, 제시기간 경과 또는 미도래, 법적으로 가해진 지급 제한 등이 있습니다. 어음이 부도 처리되면 어음 발행인은 신용불량자가 되는데, 일단 신용불량자가 되면 본인 명의 핸드폰 개통, 통장 개설이 어렵게 되고 대출의 자격 제한 및 대출 한도 제한이 생기게 되며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능해지고 당좌예금 개설이 금지되며 기존 개설된 당좌예금의 사용이 금지되는 등 여러 가지 금융상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부도에 대한 제재 등은 모두 어디까지나 어음이 어음 발행인의 의사에 기하여 정상적으로 유통된 것을 전제로 합니다. 어음 발행인이 어음을 정상적으로 유통시킨 바 없는 경우, 즉 어음을 분실 도난당하거나 사취당한 경우에까지 어음 발행인에게 어음금 지급 의무를 지우고 이를 거절하였다 하여 부도에 따른 가혹한 제재를 가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어음 발행인이 정상적으로 어음을 발행하여 놓고도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어음금 지급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부도에 따른 제재를 회피하기 위하여 거짓 사고 신고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고 어음의 발행인을 보호함과 아울러
허위 신고의 폐단을 방지하고 정당한 소지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이른바 사고신고 담보금 제도입니다. 어음 발행인에 의한 사고신고가 접수되면 은행들은 항변권을 대리 행사하여 지급을 거절하고 어음을 반환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사고신고에는 반드시 담보금의 예치가 뒤따라야 합니다. 이를 사고신고 담보금이라고 합니다. 사고신고가 있더라도 사고신고 담보금을 예치하지 않으면 어음 발행인은 예금 부족의 경우와 같이 부도에 대한 제재를 피할 수 없습니다. 사고신고 담보금을 예치하는 경우 어음 발행인과 지급은행 사이에 어음 소지인이 어음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고 판결 확정 증명 또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지급은행이 인정하는 증서를 제출한 경우 등에는 지급은행이 어음 소지인에게 사고신고 담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사고신고 담보금의 처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합니다. 대법원은 위 약정을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해석하고 사고신고 담보금을 예치받은 지급은행은 어음 소지인이 정당한 어음상의 권리자임이 판명된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의 지급 청구에 따라 위 담보금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고신고 담보금 제도의 취지에 비춰볼 때 위 사고신고 담보금을 예치받은 지급은행으로서는 어음 소지인이 정당한 어음상의 권리자임이 판명된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의 지급 청구에 따라 위 담보금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물론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위 서울어음교환소 규약 및 이 사건 어음 발행인인 소외회사와 지급은행인 피고와의 사이에 체결된 위 사고신고 담보금의 처리를 위한 약정상에 피고가 소외회사에게 위 담보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당해 어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이 소송 계속 중임을 입증하는 서면을 지급은행에 제출한 바 없고 지급 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를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기는 하나, 이는 위와 같은 소정 사유의 발생에 의하여 사고신고 담보금의 반환 청구권이 곧바로 어음 발행인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다는 취지를 정한 것이 아니라 어음 발행인이 그러한 사유를 내세워 위 담보금의 반환을 청구하여 오는 경우 지급은행이 이에 응하여 위 담보금을 어음 발행인에게 지급함으로써 위 약정에 따른 사고신고 담보금의 반환 책임을 면하게 되고, 나아가 정당한 어음 소지인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대항할 수 있게 된다는 취지를 정한 데 불과하다고 새겨야 할 것이다. 사고신고 담보금을 예치한 경우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것일까요? 사고신고 담보금 예치가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사고신고 담보금을 예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나 지연손해금의 발생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2017년 2월 3일 선고 2016-41,425 판결의 요지입니다. 약속어음의 채무자가 어음의 도난 분실 등의 이유로 지급은행에 사고신고와 함께 그 어음금의 지급 정지를 의뢰하면서 예탁하는 사고신고 담보금은 일반의 예금 채권과는 달리 사고신고 내용의 진실성과 어음 발행인의 자력을 담보로 하여 부도제재 회피를 위한 사고신고의 남용을 방지함과 아울러 어음 소지인의 어음상의 권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 채권의 지급을 담보하려는데 그 제도의 취지가 있다. 그리고 이 경우 어음 발행인과 지급은행 사이에 체결되는 어음 소지인이 어음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고 판결 확정 증명 또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지급은행이 인정하는 증서를 제출한 경우 등에는 지급은행이
어음 소지인에게 사고신고 담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사고신고 담보금의 처리에 관한 약정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어음 발행인이 지급기일에 피사취 신고 등 사고 신고를 하면서 어음 액면금 상당의 사고 신고 담보금을 지급은행에 예치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음 소지인에 대한 변제 공탁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는 없고 지급기일로부터의 이자나 지연 손해금의 발생이 저지되는 효력이 생긴다고 볼 수도 없다. 그리고 이는 어음 소지인이 나중에 지급은행으로부터 사고 신고 담보금을 지급받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